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여러분 또 미미성 TV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5월부터는 지금 이제 숨 쉴 틈 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는 약 석 달 조금 더 넘게 남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대단히 정당성도 있겠죠. 또 개인의 경험도 있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you are fired. 그 시업을 할 적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안 만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희귀한 그 정치가 신선한 정치가 중에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제 그런 그 선지자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 귀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이런 웨이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거룩하게 해서 그 뭡니까? 하나님한테 쓸 수 있도록 기름 붓는 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한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몰랐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엑소더스와 레비디커스 이게 그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그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수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뭔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미성 TV는 특히 성경에 좀 입각한 시사 분석,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현대 상황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이즘에 우리가 팔레스를 방대한 팔레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맛보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1월 월 선거와 또 한반도의 정서와 극히 심각하게 깊이 맞물려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앞으로의 foreign policy에서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가 그 이번에 저격을 당했을 때 저격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가장 큰 이제는 그 재미있는 뭡니까 좀 심각하고 좀 드라마틱한 컨젝처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CIA하고 FBI가 인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FBI 국장이 아니죠. 시큐리티 그 비밀 경호원 국장 여자가 이제 사임을 했죠. 근데 사임을 하고 나서 여기 미국에는 주디셜 와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카피를 다 달라. 이런 합법적으로 이제는 공개되어야 되는 서류인데 보통 FOIA라고 합니다. 그 FOIA에 의하면은 모든 서류는 그 리퀘스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FBI하고 스페셜 시큐리티 비밀 경호원 단에서 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이제 의심이나 추정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거는 이제 부모님이 저기업 사건 바로 몇 분 전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 이상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뭔가 왜 경찰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추적은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관계된 일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시간은 바로 저격 직전에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이제는 그 지붕 위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고 나서 약 한 15분 후에 그런 저격 시도가 있었는데 발견될 때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경찰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경호원 그룹들하고 이제 워키토키가 잘 안 됐다고 하는 이런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우리 같은 소시민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지지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해서 사실은 카메라가 올 때 환영 인파와 트럼프와 올 때 환영 인파는 뭐 1대 100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떤 소식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항상 이제 사건을 날 가능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경호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그러니까 additional 더 많은 경호원을 보내달라. 근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자랐거나. 근데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그 바이든의 그 와이프가 또 랠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경호대를 잘라서 또 거기다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는 거는 당신은 항상 보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나라가 반보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constitutional republic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항상 이제 위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경호원을 떼서 그질 바이든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20세 된 청년은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 총을 쏘는 것을 이제 배우거나 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군대를 간 적도 없죠. 근데 총기를 다루는 그런 무슨 사격대회 비슷한 곳에 나가서 실격을 당한 후에는 공식적으로 총기를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사다리를 어느 추억에 갖고 와서 언제 건물에 걸쳐놔서 거기다 플러스 AR-15이라는 긴 총을 어떻게 쥐고 올라갔는지는 혼자로서는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사다리를 갖다 주거나 누군가가 총기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총기를 미리 갖다 놓고 사다리를 갖다 놓거나 하는 뭐 추측은 뭐 굉장히 아주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본인이 고만둔 비밀 경호원장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붕이 너무 가파라서 트럼프 바로 앞에 몇백 야드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왜 안전요원 스나이퍼, 카운터 스나이퍼를 두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지붕이 너무 가파라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붕은 사실은 각도가 7도 정도 되는데 5도에서 7도 근데 5도 정도는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지붕을 얹고 한국에 있는 초가집보다 훨씬 더 평평한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플랫보다 5도니까 살짝 그래서 뭐 남자들이 걸어다니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평평한데 그 양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가파라서 거기다 경호원을 설치를 안 했다라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변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나 이제 확대되었죠. 이제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물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청년의 월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영양사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케이만 아일랜드하고 스위tzerland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3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약 150만 불, 1.5 million dollars. 왜그 US 달러가 계좌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돈은 본인이 버는 돈이 아니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주었을 때 있는데 왜, 언제, 무엇을 위하여 주었느냐? 그 20대 청년이 국내 구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offshore, 외국에 이렇게 차명으로 하나는 차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계좌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이건 탈세다. 이건 탈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돈을 받을 누가 그 많은 돈을 20세의 젊은이에게 주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조건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는 그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와 반 트럼프와의 세력의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면 트럼피즘하고 반 트럼피즘이 도대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 혹은 제3자를 써서 이제는 저격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이 더욱더 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963년에 우리 그 저격당한 대통령이 있죠. 존 F.K.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달라스에서 11월 달에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 개인데 처음에 사건은 무엇입니까? CIA가 너무나 파워풀해서 도무지 이 나라를 유지한다는 건 불안하다. CIA의 파워를 약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됐었습니다. 1번. 2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은행을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기업,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조폐공사라고 그러나요? 그 연준을 국가로 다시 이제는 상기하자. 이건 언제 됐습니까? 2013년에 했죠. 그래서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으로 모든 컨그레스가 다 이제 떠났을 적에 날치기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언제 있습니까? 2012년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뱅커들이나 그 다음에 사채업자나 은행주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3년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추측을 제의하시는 걸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2013년 연준이 이제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데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2013년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연준은 거의 그 뭡니까 회계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71년도에는 그 미국에 있는 US 달러가 금으로 돈을 일부를 딱 US 달러 일부 가지면 금이 붙어 있습니다. 담보로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을 담보로 한 화폐. 근데 금 본인 제도를 폐기하고 이제는 석유를 이제는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기축 통화로 쓰는 법이 통과가 됐죠. 닉슨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일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제 모든 석유 딜은 US 달러를 하자. 그 대신 내가 파워를 주고 보호를 해주겠다고 사우디랑 약속한 것이 올해 2024년 6월 9일 날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죠. 그 끝나고 나서 사우디의 책봉 왕자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그는 브릭스, 즉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함께 새로운 화폐, US 달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는 뭡니까? 결제를 하기를 원한다 해서 2024년 10월 달에 브릭스의 멤버들이 새로운 통화 제도, 즉 뭡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축 통화를 만들자. 혹은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서로 어그리하자 하는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1815년에 라스차일드 두 군데 돈을 빌려줬죠. 워터를 전쟁에 프랑스와 영국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네가 이긴다, 한쪽에는 네가 진다 해놓고 뭡니까? 채권을 굉장히 가격을 떨어지는 도리로 사들여서 영국의 은행이 순식간에 뱅크 오브 런던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라스차일드로 1815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은행이 다시 로스차일드, 락펠러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1913년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세계 뱅킹 시스템은 뱅크 오브 런던이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돈에 관한 거라는 기준에 한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돈을 어떻게 봅니까? 전쟁에 이제 돈을 빌려줘서 돈을 벌고 전쟁을 인하여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래서 1815년 후에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전쟁은 사실 불확지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전면전이 아닌 후방전쟁. 주로 자원이 많이 나는 석유 생산국에서 그런 전쟁이 혹은 정권이 전복되는 일, 또 반란군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번 대충은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뭐 잘잘못은 누가 어느 사람이 정확한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가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뭐 저는 정확히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베네수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로지스틱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누군가가 개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 요번에 저격 사건으로 돌아가서 1964년에 존 F 케네디가 CIA 우리가 일명 뭐라는 게 딥스라고 하죠. 딥스의 파워가 너무 크다. 우리가 거기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다. 이걸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을 적에 두 번째는 뭡니까? 존 F 케네디가 이제는 연준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월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월남 전쟁에 우리가 왜 들어가느냐? 월남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존 F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기준에 볼 때는 이게 돈과 관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 트럼피즘의 키는 무엇입니까? 이자를 낮추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까 세금을 낮추겠다. 소셜 시큐리티의 세금을 없애겠다. 팁에다는 더 이상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연준에 대한 도전이죠. 연준을 더 이상 연준이 관리하지 않고 국가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트럼프가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름을 막 퍼내겠다. 미국에는 전 세계를 공급할 만한 기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백 년을 쓸 수 있는 기름이 있으며 전 세계에 있는 기름을 다 공급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선은 이제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혹은 우리 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이나 우리가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들하고 전쟁하는 대신에 기름값을 우리가 약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정제 기술, 리파이너리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가장 고도된 과학을 가지고 가장 정제품에서 최고의 제품을 마련해서 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쟁력의 우수성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자원을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음성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drill baby drill.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이나그레이션 하자마자 할 것이 자기는 석유를 지금 파겠다. 이것이 이제 그의 drill baby drill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하겠다 했죠? 전기차와 석유를 쓰는 차를 공동으로 다니겠다. 전기차 2030년까지 모두 바꿔라는 맨데토리를 그날을 싹 없애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다 쓴다면 미국에 있는 전기가 5분 안에 다 소모가 됩니다. 이거는 프랙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가 발견될 때까지 동시에 같이 쓰겠다. 그래서 이제 태양열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연료도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는 트럼프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석유 다미넌한 에너지 소스에서 재산 에너지를 찾아내겠다는 뜻이죠. 그게 굉장히 사실은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현재 석유 회사는 사실은 한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석유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발견된 이후로 모든 오일은 스탠다드 오일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누가 갖고 있었는지. 이제 그것을요, 이제는 그 엔티 트러스트 로라고 해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패밀리나 아는 사람이 석유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석유를 다 갖고 있는데 석유 때문에 공해가 온다. What do you think?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유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최고로 정제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석유 때문에 공해가 와서 너희들이 페널티를 내라. 탄소를 많이 재보내니까 돈을 내라.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런 그 석유에 대한 그 이유가 뭐죠?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는 과장된 그 이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지구상에 있는 탄소는 0.04%라고 합니다. 그리고 0.03이 이제는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단소는 사실은 식물이 먹이죠. 식물이 탄소를 먹고 이제는 그 다음에 산소를 뱉어내기 때문에 피차에 mutually inclusive합니다. 공존해야 되는 게 탄소와 산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탄소가 식물이 우리 먹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산소를 많이 뿜어내니까 우리가 이 산소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상황에서 소똥이나 혹은 뭐 소방구가 이제는 오염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너무나 미량이라서 기후에 그 관계가 된다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옳든 간에 하여튼 뭐 파워를 가진 사람이 옳은 거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를 모시니까 이제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스캠이다. 그래서 자기가 도전하겠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에너지의 그 소스를 밸런스를 맞춰갖고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또 하나 말을 하면요, 트럼프는 US 달러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브릭스가 10월 달에 만나서 새로운 커런시를 만들게 되면은 USA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US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US 달러에 담보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담보가 이제는 석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유 플러스 미국에는 우라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의회에 동의 없이 20%의 우라늄을 러시아에 팔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롱스토리고 이런 이제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의 전쟁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융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상기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느냐? 왜 놈의 나라가 $200 billion? 왜냐하면 저기 남쪽에다 그거 뭡니까? 담을 세울 때 $5 billion 쓰는 게 너무 많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데모하고 엔티파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얼마를 갖다 줘? $200 billion.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러시아가 definitely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왜 이기고 있습니까? 우선은 러시아는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토가 시야의 산출을 계속적으로 펴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겠죠. 1번. 2번은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해방된 지 1990년 후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푸틴 덕분에 밥 먹고 살게 된 지가 불과 15년, 20년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일해서 많은 그 러시아 사람, 또 우크라이나 사람도 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푸틴에서 엄청나게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옛날 스탈린 때는 무자비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극동에는 기독교인을 가두는 감옥이 59개나 서 있고 이제 저희도 거기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엄청난 무서운 철혈 정치에서 이제는 경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폭삭 망한 게 1990년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1945년 얄타 때도 너무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45년서부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가난. 그런데 푸틴이 와서 서방 미국의 경제를 본땀으로 말미암아 사실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특별히 아이러니하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럽에서 생션을 걸었죠. 기름 팔지 마라. 근데 기름을 팔지 마니까 갑자기 기름이 바닥에 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 편이긴 하지만 기름을 너랑 같이 사면 안 돼? 아니 러시아는 오케이.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많이 팔았어요. 중국에도 팔고 그다음에 특히 인도에 많이 죗값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박한 나라가 사실은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아이러니하게 유럽에 팔았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에 팔아서 돈을 대박을 튼튼하게 챙겼습니다. 물론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좀 챙겼지만 하여튼 전쟁은 돈이에요. 왜? 대단한 물자가 방대한 양이 빨리 순식간에 움직여줘야 되고 연료가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군인을 쓰기 위해서는 용병 월급을 줘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움직여야 되죠.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경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든 전쟁을 하루 만에 종결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아마 배팅을 한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미디어가 지금 있는데 그 미디어 스탁에 누가 옵션을 걸어서 팔겠다. 급작이 그게 언제입니까? 7월 12일 암살 시도 1일 전에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약 12 million 주시라고 합니다. 12 million이면 이제 한국말로 뭔지를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12 million 주는 게 실수했다. 그게 사실은 1200주가 안 되는데 동그라미를 잘못 쳤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트럼프가 저격당했다면 완전히 누군가가 대박을 하는 거죠. 빨리 팔았다가 순식간에 다시 뭐 폭락하는 거기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누구랑 그 계약상의 관계자입니까? 블랙락하고 관계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쟁은 자유? 아니요. 자유를 위해서? 아니요. 이거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지스틱스 전쟁이라는 사상? 아니요.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린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에 버렸어요. 그럼 부탁했어요. 옐친이 미국 너무 잘 살아. 우리는 미국처럼 되고 싶어. 제발 CIS 전 러시아, 소련 구연방국가는 나토로 네가 영입만 하지 말아줘. 그리고 이 적당한 가격을 지켜주면은 우리는 정말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가겠다고 사인했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CIS 국가들은 다 나토에 영입시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돈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사람들 많이 줄어들어요. 산업도 없어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미국 자국을 위해서는 외국의 전쟁이 임발과 안 되겠다. 그리고 유럽 사람이 자체 방위를 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자체 방위를 해라. 근데 사실은 유럽은 자체 방위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량이나 모든 것이 사실 낙후되고 한국이 오히려 무기는 세계 1위권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이제는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들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가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급하게 북한, 그 다음에 월남을 방문하면서 말레이까지 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평양 연안이 태평양의 모든 해안선이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옛날에 영국에 지배하에 있다가 영국 중에는 물론 중국이 지배하에 있었죠. 뭐 춘추전국시에 뭐 중국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대영제국이 1860년에 북경조약에서 우리 녹튼도 조선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준 이후로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다 영국 관리에 들어가서 있다가 영국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죠? 일본한테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1945년에 과달카날과 모든 그 미드웨이 전쟁 그리고 그 이오지마야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미국이. 근데 마지막에 핵폭탄 2개를 던졌죠. 그런 말미암아 모든 남진아해가 누구로 들어갔습니까?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간 이후로 처음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안선이 이제는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 브릭스죠. 근데 브릭스는 원래는 중국과 러시아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주 원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항상 제안할 때 만약에 중국이 널 쳐들어오면 누가 널 도와주겠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되지 않아? 할 때 인도가 뭐라 그랬죠? No, not anymore. 우리는 지금 현재 네가 경제 사고로 가는 건 너희들 몰라?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더 이상 유로센트릭 시대는 지났어. 유로피안 중심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인도가 발표하면서 인도가 이제 러시아, 중국 손을 잡고 엄청난 슈퍼파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났냐냐. 중국과 인도의 GNP를 합치면 미국과 맞먹습니다. 인구는 중국 하나만 합쳐도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인도를 합치게 되면 미국의 100배가, 10배가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소비 시장과 생산 시장이 동남아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 브릭스로 말미암아 이제 전부 다 이제 브릭스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구의 몰락이라는 데 대해서 미미송 TV에 가서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그동안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팍스 잉글랜드에서 지금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잉글랜드를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 바이폴라가 됐죠. 러시아 냉전. 근데 사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였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쳤습니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가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1996년에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됐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다미넌스 폴리스를 한 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2022년에 오면서 브릭스가 활성화됐어요. 그거는 누가 만든 전쟁이니까 사실은 나토가 유도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쏘는 결과가 돼서 지금 브릭스가 엄청난 탄력을 입어갖고 글로벌 사우스 어딥니까? 덜 디벨롭된 아프리카, 덜 디벨롭된 아시아, 덜 디벨롭된 남미. 근데 다 자원이 망간, 구리, 아연, 기름, 가스, 히토류, 천지백과 충만합니다. 이 모든 충만한 자원을 가진 여자가 그 나라들이 합치자. 이게 바로 브릭스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이 사람들이, 디벨롭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랭귀지하고,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서구는요, G7이에요. G7에 미국이 섬, 영국이 섬, 그러면 남은 게 결국 뭡니까? 이제 벨지움,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뭡니까? 네덜란드, 이런, 이제는 몇몇의 나라가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geographically, 땅의 사이즈는 러시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 있는 땅이. G7의 땅이 얼마 안 돼요. 식량은 어디서 옵니까?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질소 비료를 그만 써라. 농사를 짓지 마라. 법을 만들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나는 바람에 기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합니까? 지금 사실은 스스로 서로마 제국, 즉 서유럽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체면이 있죠. 어떻게 하룻밤에 전쟁이 종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빅토 오르반도 쫓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전화를 걸고 푸틴은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물어보는 아주 전 세계를 좌우하는 평화와 경제 시스템을 좌우하는 키를 트럼프가 쥐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린 팔레스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5월서부터 6월에 걸쳐서 6월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빈 살만, 즉 사우디의 황태자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US 달러를 결제 커런시로 쓰지 않겠다. 이건 뭐 청천벽력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는 날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감히. 근데 이 30대 이 아주 자신만만한 벤 살만은 아주 트럼프랑 굉장히 친했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푸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년 동안 중국에 엄청난 오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갖고 있는 돈밖에 없죠. 기름이 많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지금 그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러시아 네가 계속 말을 안 듣고 항복 안 하고 도로 안 물러가고 까불면 어떻게 할 거냐면 네가 갖고 있는 유럽에 있는 은행에 있는 자산을 다 동결시킬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빈살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을 회수하겠다. 유럽에 있는 부자 다 없애겠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푸틴은 만만치 않은 파트너가 생겼다는 거죠. 1990년대는 너무나 가난하고 별볼일 없어서 언제 망할지 살아날 수 없는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의 로마 제국에는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하나로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요. 글로벌리즘은 시작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시실 로즈라는 사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글로벌리즘은 현재는 잠정적 실패.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얘기했습니까? 하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만일 미국이 트럼프를 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면 글로벌리즘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글로벌리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경제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 유럽의 G7의 나라에 국한시키는, G7도 아니고 G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한시키는 정책을 누가 반대하고 있느냐? 푸틴이. 그리고 트럼프가 반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공동의 적으로 몰려서 이제 러시아 다스예로 몇 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무죄로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는 판결이 났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뮬러 특검이라고 하죠. 그 22개월에 걸쳐서 약 45 million 달러 텍스페어 마니라고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인트레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무조건 이제는 하나라도 발견되면 쥐에 목을 붙여서 대통령의 출마를 못 지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트럼프가 이런 경제 구조의 센트럴라이즈, 글로벌라이즈를 반대하고 있고 전쟁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뱅크 오브 런던에서 이제는 지금 브릭스로 혹은 또 미국 자체로 넘어가는 것 시도가 있다는 게 거의 누구랑 그림이 비슷합니까, 여러분? 바로 존 F. K. 우리 저격당한 1963년에 저격한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성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그런 정보를 여기저기서 답습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트럼프 이즘은 현재까지로서는 미국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는 뭘 외쳤습니까? 이제 2020년 선거가 자기 생각에는 잘못되었다, 위깅되었다, 즉 사기당했다는 소리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카멜라하고 격차를 10포인트 이상을 하면은 중간에 어떠한 유두리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선될 수 있다. 해갖고 지금 현재 유세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택하던가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을 우선 오늘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암살의 시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엔 또 흥미진진한 소식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 소식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